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소매업 매출액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3% 상승한 235.4를 기록.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라마단 기간 중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사전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상승세를 보였으며 부품 액세서리 항목이 17.3%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조사된 10개 도시 중 수라바야를 제외한 9개 도시에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상승을 기록했으며 스마랑은 70.2%로 가장 큰 증가폭을, 자카르타는 25.5%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3월 매출액은 전월 대비 9.9% 증가했으며 자동차 연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4월 소매업 매출액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1%, 전월 대비 3.3% 증가한 243.2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안덕근 장관과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2년간 4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며 교역과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통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미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수입 물량 제한 시스템에 따른 애로 해소와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올해 하반기 자카르타에서 제3차 한 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무역투자, 산업협력, 에너지 등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방한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만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 및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뻐르타미나와 함께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SNS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대차와 전기차 투자, 완성차 공장, 배터리셀 공장 등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을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 전환 및 활용을 위한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신수도 누산타라의 수소 공급 인프라를 개발하여 에너지 혁신 허브 및 그린 수소 수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도 참여하여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신수도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금과 구리 광업 기업인 MDKA가 2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구리 광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광산은 동부 자바의 바니왕이 지역에 위치하고 구리 함량이 82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DKA는 해당 프로젝트에 2억 달러를 투자하며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MDKA는 채굴 가능한 자원량을 기존 4억 4,200만 톤에서 7억 5,500만 톤으로 증가시켜 약 71%의 자원량 증가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채굴 가능한 구리는 270만 톤에서 450만 톤으로 금은 940만 온스에서 1,610만 온스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전기차와 AI 수요 급증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리는 은 다음으로 전도성이 높은 광물로 전기 제품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전 세계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구리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MRT는 파트마와티에서 깜풍 람부탄까지 연결하는 4단계 프로젝트에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MRT 국장은 자카르타주 정부가 한국 컨소시엄의 사업진행 의향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RT 4단계 프로젝트는 약 10.9km 길이의 신규 지하 노선을 건설하며 10개의 지하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철도공사와 삼성물산 등 주요 교통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자카르타주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기존 계획 대비 개선된 설계 및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철 운행이 기대됩니다. 자카르타 MRT 측은 해당 프로젝트를 2025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발리 덴파사르에서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루훗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일론 머스크에게 제안했고 그는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날 스타링크 기지국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루후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AI 개발센터와 스페이스X 로켓 발사기지를 인도네시아에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일론 머스크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싱가포르 항공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3세의 영국 남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로 73세의 영국인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중상자도 7명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56명의 승객과 1명의 승무원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며 그의 부인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는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11시간 넘게 고도 37,000피트로 평온하게 비행하다가 미얀마 인근의 아다만의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비행기는 3분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1800m나 급강하해 승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튀어올라 선실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으며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비행기는 목적지인 싱가포르 착륙을 포기하고 가까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매체는 위성자료 분석 결과 미얀마 상공에서 뇌우가 빠르게 발달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